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둘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변액종신보험, 두 번째 시간에는 변액연금하고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변액종신보험인데요. 변액종신보험하고 일반 종신보험의 차이, 보험금이 변동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차이죠. 어디까지 보장해 주죠? 기본보험금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장하는 걸 우리가 GMDB라고 표현했었죠. 두 번째, 중도 해지할 때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도 변동이 되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해 주나요? 안 해주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보장해요? 계약자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구별해 주시고, 두 번째, 변액 종신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하고의 차이. 어차피 보장형이니까 둘 다 보장성 보험인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면 유니버셜 기능이 없겠죠. 자유로운 입출이라든지 보험료의 자유로운 납입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될 거예요. 공통점은 최저 보증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해지 환급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방식이나 최저 보증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거죠. 중도 인출 같은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의무 납입 기간이 짧아요. 통상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추가로 납입을 한다든지 납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출금의 편의성이 강화된 이런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출시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은 우리 변액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제가 고객님, 우리 사망하시면 1억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기본보험금 1억인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드리기 위해서 책임준비금을, 예정 책임준비금 이렇게 쌓아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이 쌓은 거 가지고 이제 1억 원을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변액종신보험은 이거를 계약자 적립금으로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하니까 얘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적립을 할 거냐에 따라서 변동보험금의 적립 방법이 달라져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적립한 거를 기본보험금에 더해서 지급해요. 예를 들면 첫 달에 제가 수익이 1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우리 변액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이런 저축성 보험은 그냥 최초 가입했던 기본보험금 1억에다가 100만 원 이익이 났으면 100만 원 더해서 만약에 사망하시면 1억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거죠. 수익이 난 거 더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손해가 났더라도 최저 보증해 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을 그냥 그대로 더해서 준다고 해서 그런 지급 방법을 가산 지급 방법, 더해서 계산해서 주는 방법인 거죠.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축성 보험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변액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장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이 1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합니다. 정기보험, 보험 기간은 한 달짜리.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냥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내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사망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망보험금만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소멸성으로 돌려받지 않고 다 없어지는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1년 동안 100만 원 우리 보험료 내고 사고 나면 보상을 받지만 사고 안 나면 없어지는 그런 한 달짜리 정기보험을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 예를 들기 위해서 5억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을 내고 5억, 한 달 사이에 사망하면 5억. 만약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보험료 100만 원 날리고, 이런 일시납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한 달 동안에 이 고객이 사망을 했다. 그럼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는 거냐면 기본보험금 1억 원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가입한 보험에서 5억이 나오니까 6억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고가 안 나면 100만 원은 날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나? 예,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저축이 아니라 보장을 충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그래서 이익이 난 걸로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개념이고, 자, 그렇다면 이 변액종신보험은 우리가 보험금이 바뀔 때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뀔까요? 한 달 동안은 보험금이 똑같겠죠. 왜냐하면 한 달짜리 5억짜리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사망하시면 6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이 50만 원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2억 5천짜리밖에 가입을 못 하겠죠. 그럼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사망하시면 3억 5천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달마다 계속해서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우리 아까 가산지급 방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망하시면 그때까지의 이익금이 있으면 더해주니까 가산지급 방법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험금이 바뀌어요? 매일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 기준가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가로 적립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산지급 방법, 우리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같은 저축성 보험은 보험금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 때문에 매월 바뀐다는 게 차이점이고, 또 가산지급 방법은 그 금액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쌓여요. 저축성 보험이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쌓겠다는 의미고, 보장성 보험은 끝까지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수익 난 거 다 날리는 거예요. 보험료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었다 한다면 엄청나게 큰 보험을 받았을 테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멸되느냐, 누적되어 쌓이느냐, 이 개념 보시고 정리해 볼게요. 기본보험 계약의 예정 책임 준비금, 요게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을 초과한 적립금, 그게 여기 넘어간 거 2번 있죠? 이 적립금을 가지고 일시납 보험료로 지급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한 달짜리. 그래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면 원래 1억이었던 보험금이 6억 원으로 증액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금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에가 좀 까매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려볼게요. 첫 달에 수익 난 걸로 일시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그럼 제가 예쁘게 그리지 않고 왜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그렸을까요? 막대 그래프의 요 한 칸 한 칸의 넓이가 한 달인 거죠. 한 달 동안은 보험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고, 여긴 손해가 났죠. 그럼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그리진 않아요. 왜요? 최저보증. 기본보험금 1억은 최저보증하는 거고요. 여기 다시 수익이 났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림을 그리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져요. 이유는 한 달 동안은 보험금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주로 보장성 보험, 변액 종신하고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사용하고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계산 주기에 따라서 월 1회일 수도 있고 연 1회일 수도 있고, 이건 이론적인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달짜리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월 1회, 다시 얘기하면 매월 변동보험금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장점은 뭐예요? 사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1억짜리를 6억짜리로 한 달 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변동보험금이 크게 증액이 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보험금 수준으로 최저보증은 해주겠다. 손해가 나더라도 1억 원은 보장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단점, 계산 방법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일시납보험을 가입하는 걸 설명해야죠. 일시납보험에 따라서 증액되는 걸 설명해야죠. 소멸돼서 없어지는 걸 설명해야 되죠. 계산이 복잡하고 고객한테 상품을 설명할 때 이해하시기가 좀 곤란한 것이 단점이고요. 초과 적립금이 위험보험료로 소비되죠. 우리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에 다 내버리니까 얘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죠. 근데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저축이 목적,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사망했을 때 보장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적립금이 발생하면 앞에서 우리 잠깐 언급했던 거,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변동보험 늘리지 말고 나는 그냥 1억 원만 주세요. 그 대신에 나머지 수익이 나면 그걸로 일시납보험 가입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위험보험료를 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수익을 높일게요. 이런 형태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변동보험금을 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변동시키는, 다시 얘기하면 변동보험금이 없는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왜?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우리 기납입보험료하고 가입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적립금의 일정 비율, 요 세 가지 중에 맥스 큰 걸로 지급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처럼 우리 일시납 추가 가입 방법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변동보험금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차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 뒤에 요 지문에서 그 변동보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변동시키는데 시험 문제 간혹 계약 관리 비용을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지문이 난 적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이 돼서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금액이 누적되어 쌓인다. 매월 변동하는 것은 맞지만 누적되어 쌓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소멸되죠. 그리고 매월 새로 다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뒤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죠. 아까 제가 위에다 작게 그렸던 그림이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정 책임 준비금이 있고요. 수익이 난 것만큼 투자를 해서 보험금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각지게 그린 이유는 뭐예요? 이 넓이가 각각 한 칸이 한 달을 의미하는 거죠. 한 달 동안은 보험금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마치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점선이 된 이유는 뭐죠? 얘는 손해가 나더라도 이거는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약속한 기본보험금은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이 그림 자체를 자세하게 해석하거나 이 그림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에 이 그림을 주어줍니다. 이 그림처럼 운용하는 변액보험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서 변액보험이 두 개씩 짝지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요? 이거는 보장성 보험에 활용하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니까 보장성 보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변액 종신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요 연결되어 있는 걸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하고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리가 해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최저 보증하죠. 어디까지요? 기본 보험금까지요. 이걸 GMDB라고 하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있나요? 없고요. 예,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져요? 계약자가 책임진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돼 있어요. 자, 변액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얘는 변동보험금을 뭘로 운영하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그럼 얘는 변동보험금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해지환급금은 그때그때 정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가평가하니까 매일 변동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변동하는 거죠. 이런 지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주냐면 기본 사망보험금까지 최저 보증해주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 없고 누가 책임지냐면 계약자가 책임진다. 이 얘기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변액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가 1,000만 원이고요. 기본보험금은 3,000만 원. 변동보험금은 마이너스 500만 원일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변액 종신보험은 기본보험금 더하기 변동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죠. 기본보험금이 지금 3,000만 원이고요. 변동보험금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면 두 개 더하면 2,500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더하지 말고 최저 보증을 해줘야 되겠네요. 최저 보증은 기본 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니까 이렇게 손해가 난 경우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기본 보험금 3,000만 원이 GMD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다. 자산 운용 형태라고 하는 게 펀드의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랑 항상 같이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예요. 여기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펀드는요,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 맡긴 사람에게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오는 지문이 자산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의 지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바꿔서 많이 나와요. 자산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운용 방법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정리하시고 맨 밑에 보험 기간 중에 펀드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지불되나요? 모든 비용은 다 지불된다 그랬죠? 뭐만 빼고 변동보험금만 추가 보험료가 없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 있어요. 원래는 비용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연 4회에서 12회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액종신보험하고 일반 종신보험의 공통점. 여러 가지 선택 특약을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니즈나 본인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항유가 된다. 우리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세제 혜택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율은 12%로 공제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상속 받을 때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되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1억을 초과하면 20%인데 한도는 2억 원까지.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상속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이 부여가 된다. 시험 문제는 배제된다. 틀린 거고요.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난다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변동해서 요건 이제 함정인 거죠. 함정.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맞는 얘기를 써놓고 뒤에 가서 이제 잘못 설명하는 경우에 지문들이 많죠. 이거 이제 우리끼리 함정이라고 하는데 함정에 속지 말고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량체 할인 특약, 표준체보다 건강한,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거나 혈압이나 체격 같은 것들 가지고 우량체로 이제 확정을 받으면 우량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연금 전환 특약,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을 쭉 가입하고 끝까지 생존하셨어요. 이걸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 그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거는 일반 종신보험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그 문제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 특약은 활용할 수 없다. 보험기간이 종신인 것과 연금 전환 특약은 상관관계가 없지요. 활용할 수 있어요. 공통점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변액 종신보험하고 일반 종신보험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별표쳐 있는 부분은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일반 종신보험은 보험금이 최초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뭐 사망하면 1억 했으면 그 1억을 지급받는 거고 그건 확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공시이율을 통해서 만들죠. 반면에 변액종신보험은 기본보험금에다가 변동보험금을 추가 한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험금은 투자 실적에 연동을 하고요. 반면에 투자 실적에 연동을 하더라도 최저 보증은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보험금은 최저 보증해준다는 거고 적용 이율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율이 있죠. 그런데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수익률을 적용 이율로 하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율은 없어요.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은 하지만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변액종신보험처럼 변액보험의 운용을 실적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교재에 투자 수익률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는 문제는 나올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자산운용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다른 보험자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은 따로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 계정이라는 걸로 따로 운영하고요. 변액보험만 별도로 띄어서 운영하고요. 그 특별 계정은 변경할 수 있죠.
4회에서 12회까지. 투자 책임은 일반 종신보험에 대한 것은 회사가 최저 보증 이율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변액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요. 판매 설계사는 일반 종신보험은 일반 설계사가, 그리고 우리 변액 종신보험은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고요. 예금자 보호는 일반 종신보험은 적용이 되는데 변액 종신보험은 큰 틀에서 봐서는 적용 제외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두 가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뭐가 되죠? 최저 보증하는 부분하고 선택 특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과되는 보장성 선택 특약은 둘 다 동일하게 자유롭게 조합해서 맞춤형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최저 보장 보험금에 대해서는 여기 빠져 있지만 특약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요. 1인당 5천만 원,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죠. 그거는 보장받을 수 있다. 밑에 보시면 변액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 이율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구조는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에다가 변동보험금을 더해서 만들어서 이제 합친 걸 지급해요. 변동보험금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죠? 수익이 나면 한 달짜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하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험 문제는 저축성에 사용하는 가산 지급 방법으로 계산한다. 틀린 거고요. 이렇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면 보험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죠? 매월 변동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 매일 변동한다. 바꿔서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기본보험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해주는 금액이다. 밑에 보시면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재계산이 되죠. 그리고 사고가 없으면 소멸되어 없어지고요.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납보험 가입하고 한 달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다시 가입하고 한 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월 변동한다는 거다. 밑에 보면 변동보험금은 계약자 적립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액, 아까 우리 예정책임준비금이 있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올라가면 이 차액을 가지고 일시납보험 가입했죠. 초과 적립금이 이제 결국 변동보험금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변동보험금은 누적돼서 쌓여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서 누적되어서 쌓이지 않고 매월 소멸됩니다. 뭘로? 일시납보험 보험료로. 그리고 매월 새로 계산이 되고요. 투자 수익이 산출 이율을 초과했다.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미달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생기죠. 그래도 우리 사망보험금은 달라지지 않죠. 왜?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생기더라도 최저 보증은 기본보험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변동보험금은 계속 누적해서 쌓인다. 틀린 거고요. 밑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계속해서 낮아지지는 않아요. 뭐 해줘요? 최저 보증은 해준다. 그 얘기고요. 자, 다음에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한다. 매일매일 시가평가하니까 최저 보증 있다 없다? 없고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냐?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험료 납입 면제, 동일한 원인으로 뭐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재해나 이런 걸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 되면 장애에 대한 그 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된다. 이 제도가 일반 종신보험에도 있고요. 변액 종신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50%. 이거를 시험에 80%로 많이 내고 있고요. 다만 이 보험료 납입 면제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축성 상품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변액 종신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납입 면제가 있고요. 변액 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납입 면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 계약 소멸.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2011년 4월부터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사망으로 제한했다. 이건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사망보험금이니까 당연히 사망인데 왜 사망으로 제한합니까?
이 전에는 어땠냐면요.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면 1급 장애, 저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뇌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음으로써 그 뒤에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은 지속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망한 게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 고도장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종료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만들 때 고도장애를 제외하는 상품과 장애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 두 개로 구분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망에 준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이거는 2011년 4월 이전에는 맞는 지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사망보험금 지급되면 계약은 소멸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변액 종신보험 살펴봤는데, 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변액 유니버설 적립형 같은 경우는 변동보험금 지급 방법 일부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두 상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